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보신 영화의 감독은 아니고 촬영을 담당했던 당시 2학년이었습니다. 김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좀 문제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잘 보셨죠? 이제 그 짧은 영화지만 지금 김지아 프로그래머님 말씀대로 그 여러 가지 얘기할 거리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방금 소개는 하셨는데 제가 재차 한번 소개드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산 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계시고 원래 이제 그 시네마 서비스의 이제 전 대표이기도 하셨고 제작자로 이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뭐 감독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보신 영화가 제작되었던 그 제작 집단 서울대학교 이제 영화 동아리 얄라셩의 이제 그 작업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나오게 될 거니까 그건 좀 이따 하겠고요. 그 오늘 영화에 이제 참여하셨던 이제 김인수 감독님이라고 오늘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평론가 유은성이라고 하고요. 일단 그 지금 보신 작품을 이제 이번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관련된 그 영화 상영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의아하다 혹은 그 흥미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 1980년에 그 올해로 40주년이 되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년 뒤에 그 당시에 이제 집권을 했던 전두환 이제 군부가 어떻게 보면 그 광주 민주화 운동 1주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당시에 이제 주로 대학가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문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체제 내로 포섭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국풍 80일 그 전국 그 대학생 민속 국학 대잔치라고 하는 이제 이 행사 기간에 이제 촬영되었던 작품인데 이와 관련된 얘기도 이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오늘 기념식이 있었지만 그 1980년에 그 이 자리에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있었던 해이기 그 40주년이 지난 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국풍이라는 작품은 그 서울대학교 영화 동아리 얄라셩 회원들이 옆자리에 계신 김인수 감독님을 포함하신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제작한 작품인데요. 그 1980년은 이 그 한국 최초의 대학 내에서 결성된 영화 동아리로 알려져 있는 얄라셩이 결성된 해이기도 해요. 물론 1979년에 그때 당시 공과대학 내에서 단과대학 동아리로 먼저 만들어졌지만 이제 단과대학 여러 개가 연합하여서 만들어지는 본부 동아리로 등록한 게 1980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창립일은 1980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즉 얄라셩 창립 40주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도 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1년쯤 지나서.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제 뭐 이 작품 그리고 옆자리에 계신 김인수 감독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작품과 당시에 이제 어떤 정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여쭤보면서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년에 이제 서울 독립영화제 기간에 독립영화들을 복원하고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영됐고 당시에도 이제 초기 얄라셩 멤버들을 모시고 이런 대담 자리를 가졌었는데 이제 여러 상영들이 겹쳐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인수 감독님도 그 하실 말씀이 많으셨는데 미처 말씀을 다 못하시고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시간에 제약이 없이 혹은 있나요? 네, 없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린 다음에 객석에 오신 분들의 또 궁금한 점들 질문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작품은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그 1년 뒤에 전두환 신군부가
실행했던 국풍 80일이라는 행사 이걸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얄라셩이라고 하는 동아리 결성 당시의 얘기를 어느 정도는 좀 들려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희수 감독님은 이제 당시에 1980년에 1학년으로 학교에 입학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있던 당시에 그리고 2학년 때 그때 당시에 회장을 맡고 계셨던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신 송능한 감독님 넘버 3나 세기말을 연출하셨던 분인데요. 송능한 감독님이 잠적하시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1981년 여름부터 2학년 때 얄라셩 회장직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장으로서 또 오늘 나오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얄라셩의 결성과 초기의 동향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어서 작품의 제작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4대 회장을 2학년 여름에 맡게 됐고요. 그 말씀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5.18 40주년을 맞아서 또 광주에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무한 마음의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80년 3월에 연배가 있으신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3월, 4월, 5월 초까지 약 2달여의 민주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학생회와 학도 호국단이 공존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잠깐 자유로운 그 2달여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전국에 아시다시피 휴교령이 다 온 대학에 내렸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서울대 제가 기억하기로 107일간 휴교를 했기 때문에 가장 최장 휴교를 했던 것 같고요. 79년에 공릉동 태능에 있던 공대생들 몇 분이 모여서 최초로 시작을 했던 동아리가 80년 관악으로 모두 합쳐지면서 이제 얄라셩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원년인데 불행히도 5.18이 나면서 많은 활동들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4월에 80년 4월에 4.19 20주년이었고요. 그 당시 서울 농대 김상진 열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제가 1학년으로 가서 기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참여를 할 것인가의 논쟁들 선배들의 논쟁을 지켜보다가 그 4.19 20돌의 도큐멘터리를 찍는 것으로 얄라셩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군대가 학생회관에 주둔하면서 상당히 많은 필름들을 저희가 작업했던 작품들이 대거 분실됐는데요. 지금도 그 필름들을 다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4.19 20돌 찍었던 필름들도. 어쨌든 그런 이제 시간을 거치고 다시 학교가 열렸을 때는 2학기가 훌쩍 넘어간 9월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작업을 시작해서 11월에 얄라셩 영화연구회 첫 번째 작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됐고요. 제가 81년에 이 국풍이라는 행사를 기획한다는 얘기가 전국의 미디어를 통해서 다 알려졌습니다. 여의도 광장 지금은 뭐 공원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온갖 팔도에 뭐 여러 풍물 장터들이 다 열린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학내에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가 가요제가 열리기로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학교의 그룹 사운드였던 갤럭시라는 서울대 그룹 사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대도 그룹 사운드 갤럭시가 참여만 한다면 참가만 한다면 대상을 줄 것이라라는 소문이 학내에 파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배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매일 아침 여의도 광장을 출근하면서 이 작품을 찍었었고요. 그 당시 저희는 거의 다 8mm 필름으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8mm 필름은 이 원본이 네거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컷 한 컷도 굉장히 소중한데 도큐멘터리 뭐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로서는 도큐멘터리를 찍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필름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그 NG까지 아껴가며 편집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연출적 도움을 주신 분은 나중에 상업 영화 링 같은 영화를 찍었던 우리 이대 회장님이었던 김동빈 감독님이 그 당시 많은 작업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작품이 바로 국풍 오늘 보신 작품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긴 한데 이제 김인수 감독님께서는 아무래도 촬영 쪽을 좀 더 담당하셨다고 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얄라형 멤버분들이 함께 참가를 하셨는데요. 뭐 완전히 역할 분담이 있었던 건 아니어도 이 작품에 그 제작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고 좀 아무래도 역할 분담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파트를 어떻게 나눠서 했는지 이와 관련된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독이라는 이 명칭이 낯선 이유가요. 저는 이제 상업영화 현장에 나와서 거의 제작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로 또 시네마 서비스에서는 투자 배급을 담당하고 주로 그랬었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명칭은 제가 낯설어서 아까 드린 말씀이고 그 당시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동빈 선배께서 그 연출에 상당 부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제가 1학년으로 연화성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3학년 이후의 선배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연출적인 측면을 많이 담당을 하셨고 저는 계속 촬영을 많이 담당했었습니다. 나중에 서울영화집단까지 이어질 때도 주로 카메라를 많이 잡았었고요. 또 저 밑에 1년 후배인 김정희라는 후배도 미대 후배인데 주로 같이 다니면서 다큐멘터리는 이제 카메라 한 대로 되게 안 되니까 카메라 2개 정도를 들고 나가서 촬영을 주로 담당을 했었던 것 같고요. 연출적 측면은 편집이 특히 다큐멘터리 편집 아까 말씀드렸죠. 편집이 중요하니까 주로 김동빈 선배께서 많이 담당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당시에 특히 학생 영화로 찍는다는 거에 어려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실제로 뭐 일부 작품들은 없어진 것도 있지만 얄라숑에서 만들었던 영화들의 상당수는 극영화, 드라마 영화가 대부분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제작에서 왜 다큐멘터리가 조금 더 극영화보다 좀 더 어려웠는지라고 하는 거랑 한편으로는 극영화 쪽에 좀 천착하다가 유독 이제 이 행사 국풍 80일이라는 행사와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직접 뭔가 기록 영화 형태로 좀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그 생각했던 회원들의 어떤 그 의견 취합 과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것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지금은 뭐 필름 요즘 젊은 세대들 이제 휴대폰으로 영화를 찍는 시대니까 필름이라는 거를 구경도 못하는 세대들도 있을 텐데요. 당시 주로 학생 작업이라고 하면 돈이 좀 있을 때 16mm 필름을 썼고 8mm는 주로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호회 그 당시 8mm 동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회인들이 포함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얄라성 영화연구회가 8mm를 거의 고수했던 이유는 16mm 작업을 하게 되면 후시 녹음을 할 때 녹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8mm는 자체적으로 녹음이 영사기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직접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8mm 작업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필름 값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머니 돈을 많이 털어서 작업을 했어야 했고 그나마 당시에는 이제 그 없어진 코닥 필름의 한국 현상소인 그 두산 현상소에서 8mm 현상이 가능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8mm를 선호했던 것 같고 거의 극영화를 이제 하게 된 거는 선배들의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콘티 작업을 하고 그리고 후반 작업, 편집, 녹음까지 풀
전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직접 대본을 쓰는 거에 대한 관심이 아마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19 20주년 때 찍었던 거하고 국풍, 이 두 개가 거의 얄라상의 유일한 유의한 도큐멘터리겠네요. 그랬던 것 같고요. 앞에 작품은 필름이 남아있지 않지만, 국풍은 오랜 기간의 휴교 끝에 간신히 학교가 열리고 나서 첫 번째 영화마당이라는 행사를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여럿 그리고 하나라는 그 또한 극영화입니다. 하고 나서 제작에 대한 목마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폭발되던 시기가 81년인데요. 그래서 그때 이 국풍 80일 행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거의 모든 학생들이라면 혹은 그 당시에 그 군부에 대한 그 울분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사람들을 시선을 돌려놓기 위한 행사임이 분명하다라고들 다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플러스 말씀드린 정말 갤럭시는 대상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함으로 작업을 하자는 거에 뭐 이견 없이 시작을 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갤럭시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수상 그 2등상을 받았던 분이 이제 김용이었고요. 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이제 이 작품이 이번에 그 광주 특별전과 관련돼서 상영된다고 할 때 저도 되게 흥미롭게 생각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대체로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어떤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꾸린다고 하면 당시를 재현한 극영화라든지 그때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고 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직후죠. 1년 뒤니까. 1년 뒤인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그 시기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할 때 뭔가 이제 그 정권에 대한 저항, 반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지만 이 영화는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또 기록돼 있거든요. 여의도에서 열렸던 큰 행사고 또 화면에 찍힌 걸 보면 굉장히 대규모의 군중이 모여 있고 또 보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 대학의 또 단체들이 꽤 있잖아요. 행사에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한편으로 이제 그런 정권이 그 인도하고 어떻게 보면 원했던 바에 그 흐름 안에 또 편입되어 있었던 어느 정도의 대중문화라고 할 만한 것들의 한 것 일면들을 또 볼 수 있게도 되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행사의 일면도 있지만 또 이제 좀 궁금한 거는 당시 찍으실 때 실제로 저 현장 분위기는 어땠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행사를 직접 가보진 못했고 아버님이 공무원인 까닭에 이 행사와 관련된 온갖 자료들을 집에서 봤던 기억은 납니다만 근데 정권 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고 행사가 끝난 뒤에도 굉장히 성공적인 행사로 여러 가지 자료집들을 돌려가면서 홍보했던 행사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분명히 그 행사 자체를 어느 정도 비판적 거리를 두고 보고 있지만 촬영 당시에 거기에 모여있던 군중들이나 대학생들을 보면서 그 느끼셨던 것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그 현장을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국풍이 당시 공영 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중계는 됐을 것 같은데 학생이나 혹은 일반인들이 촬영한 그 국풍을 기록한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8mm라는 한계가 있는 매체를 가지고 오늘 뭐 보신 분들이 아마 그런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은 정확할 텐데 제가 기억하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기억력이 뭐 그렇게 뚜렷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제 필름에 담긴 거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공원이 되기 전에 여의도 광장이라고 불렀던 그 광장은 심지어 그 전에는 5.16 광장이라고 불렸었죠. 혁명을 기념하는 광장으로 이제 공원이 되기 전에 상당히
명칭조차도 그랬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저렇게 모든 걸 다 때려 넣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굉장히 난장판이었다. 그렇게밖에는 기억이 안 나고요. 또 하나는 뭐 그냥 정신없이 저희는 이제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 갖다 대느라고 정신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될 무렵에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그 원래 이 난장판이 장터 끝나고 그 당시에는 시민들이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치우거나 뭐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밤 새벽에는 거의 쓰레기 천지였던 그런 기억이고요. 뭐 인터뷰도 잠깐 나오지만 여의도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 주민들이 실제 하소연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 작년에 이제 그 다른 자리에서 들었던 건데 이 작품을 촬영할 때 당시 이제 요런 행사가 있으면 그 뭐 공식적인 방송국 이런 데야 이제 들어가서 취재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일종의 단속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을 찍을 때는 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이유가 서울대학교 교복을 입고 촬영 중이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건 이제 김홍준 감독님한테 들었던 얘기였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국풍 행사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제재를 받았던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당시에 뭘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진 않았지만 워낙에 그 공간 자체가 열려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통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촬영이 조심스러웠긴 해도 그렇게 막 압박을 받고 그런 느낌을 받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작년쯤에 다른 행사에 여기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변성찬 영화평론가님, 이분이 이제 또래가 이 작품을 찍을 무렵에 대학교 1학년이셨던 분인데 이제 이 작품을 보시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얘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 자리에 나도 있었다. 근데 뭐냐면 저 행사장 옆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다고. 국풍 80일.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작품 안에서는 그런 거 볼 수 없지만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얽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시면서 인터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작품과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좀 기억에 남는 게 이 작품에 활용된 사운드로만 나오는 그 인터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실제 시민들의 인터뷰를 기록을 했는데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그것을 회원들이 다시 그 녹음을 해서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목소리 재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동아리 서클 내에서 일부 논쟁이 이제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 과정이나 이제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mm 필름을 편집을 완전히 끝내고 나면 8mm 동호회 회장님 집에 가면은 이 양쪽에 마그네틱을 자동으로 입혀주는 기계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후시로 영상에서 이제 녹음이 가능해진 건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사운드도 그 8mm 필름의 가상자리에 그 마그네틱 오디오 트랙에서 그대로 이제 카피돼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트라이포드에 카메라에 막 정신없이 옮겨 다니고 메고 다니다 보면 그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의 인터뷰는 별도의 카세트 지금 뭐 그렇죠 카세트 테이프이 있는 녹음기로 녹음을 따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두 개가 따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카메라 따로 또 인터뷰 따로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의 음질이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고 현장이 워낙 시끄럽고 난장판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그대로
기록을 할 수 있었지만 그걸 그 음원 소스를 쓸 수가 없어서 저기 목소리 중에는 같은 멤버였던 황교덕 감독님 목소리 이렇게 해서 그 시민들이 얘기한 걸 그대로 시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또렷한 목소리를 녹음할 때 입혔던 게 후반부에 보면 인터뷰 장면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 그냥 열악한 환경에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히려 지금 같으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인터뷰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고 실제로 다소 음질이 좋지 않거나 그럴 때도 있고 그 인터뷰 소스 자체를 다른 대역이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활용해서 쓰는 거는 다큐멘터리에서 특히 텔레비전 방송 다큐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 당시에는 이제 요것 자체가 다큐멘터리에서 이래도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좀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는 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요즘에 뭐 얼굴이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 변조를 하지만 저 당시에 뒤에 그 인터뷰는 목소리들만 있으니까 그냥 아무개시 시민들이기 때문에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또렷하게 다시 녹음을 하느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제작 여건 때문에 도입한 방법이긴 한데 촬영 카메라를 통해서는 국풍 80일의 현장을 기록하고 카세트 테이프로는 인터뷰 같은 걸 기록해 와서 서로 이렇게 나중에 결합을 한다. 근데 지금은 그게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당시의 다큐멘터리 제작 관행을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면 당시에는 인터뷰이 그 말하는 사람이 일단 화면에 나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냥 들리는 식이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랑 그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논평을 하는 인터뷰의 목소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당시에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공적인 어떤 기록 영상물이나 다큐멘터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방식이었어요. 이제 만드실 때 설령 그 멤버들이 그걸 완전히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건 아니다라고 해도 근데 또 보면 나중에 이 알라셩 회원들이 졸업을 하고 혹은 만든 서울 영화 집단에서 만든 작품들을 봐도 이런 방법이 쓰였던 거를 보면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의 약간 관습들에서 조금 벗어나는 어떤 작업들을 하려는 거는 분명하게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제가 좀 그 이 작품과 관련해서 좀 그 미리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그 여쭤보기도 하고 말씀도 드렸는데 조금 전에 국풍 보시면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소감이나 또 궁금하셨던 점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잠깐 또 객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좀 듣고 그 의견도 듣고 소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없으시면 또 제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17분 저도 이제 작년에 39년 만에 저거를 다시 봤는데요. 편집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작업해야 되고 어떻게 찍혀야 되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영화라는 걸 이제 막 접한 그것도 전공자가 아니고 저는 뭐 참고로 공대생이었는데요. 영화를 어떻게 찍는지조차 잘 몰랐던 나이입니다. 1학년 때도 그랬고 2학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는 그 찍어온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인 것 같고 이제 찢어진 그 국풍의 행사기라든지 지금 질문해주신 그런 것들은 주로 편집을 많이 담당했던 이제 김동민 선배와 함께 작업을 했던 건데 두 번째 질문하신 거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80년 4월에도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4.19 20도를 맞이해서
아크로폴리스에서 행사가 있고 장례식이 있는데 그 안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카메라를 들어야 하는가 가지고 항상 선배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라성 영화연구회란 결국 결론은 우리는 카메라로 기록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항상 내려졌었고요. 81년 국풍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 안에서 뭐 국풍을 반대하는 시위를 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분명히 비판적 시각으로 이 여의도를 갔었으니까요. 기록을 남겨놓고 어떻게든 그것에 대해서 필름으로라도 저항적 기록을 하는 것이 우리 동아리의 방법론이기도 하고 뭐 그런 태도이다라는 건 80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작년에 보면서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81년 국풍 때 무슨 생각으로들 다 대학생들이 저길 갔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요. 저는 뭐 2학년의 나이에 뭐 열심히 기록하느라고 그렇게 막 심각한 생각은 못했는데 아침 정말 새벽같이 나와서 어떻게든지 이 작업을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만든 작품들은 80년 11월 첫 번째 영화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매년 만든 작품들을 시사를 했었고요. 그 학교 그 당시 81년 2년 무렵까지는 상영이 됐지만 이 작품은 그 이후에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81년 2년 당시에 상영됐던 곳이 주로 어디였는지도 학교 내였을 것 같고요. 네, 영화마당이라는 이름은 학내에 저희가 이제 작업했던 작품들을 공개하는 자리였으니까 학내에서 행사 때 틀어진 거 이외에 저도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처음 봤으니까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봤던 것 같고 극영화가 어떤 작품인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은 다 제5회 청소년 영화제에 출품됐던 4편의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영상자료원에 2편이 보관되어 있는데 한 편은 그들도 우리처럼이라는 나중에 박강수 감독께서 상업영화 제목으로 쓰셨는데요. 대학생 소매치기를 다룬 영화였고요. 그리고 거지 이야기라는 그 정경련을 비판했던 그런 극영화도 있었고 또 유일한 필름이 지금 없지만 유일하게 저는 이제 주로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와 이제 제작을 위주로 했는데 저의 유일한 연출이었던 3등 열차라는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독재자에 대한 패러디 영화 그런 대부분 극영화들은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상자라는 거의 40분이 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런 작품 같은 경우는 관악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시절의 학생들의 자괴감 같은 넋두리일 수도 있고 그 작품 역시도 지금 필름에 남아있지 않고 시나리오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런 극영화들도 다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사 시작하기 전에 김지아 프로그래머님하고 열라성 영화연구회와 그 이듬해 지금 돌아가신 홍기선 감독님까지 연결되는 서울 영화 집단이 연결된 작품들과 또 거기에 남아있는 여러 자료들을 전시하는 기획전을 안 그래도 오래전부터 얘기는 해왔습니다만 행사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나눴고요. 또 이 공간에서 전시와 또 상영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크레딧이 없는 이유는 처음부터 열라성의 멤버들이 시작을 할 때 서울 영화 집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공동 제작을 지향했기 때문에 같이 시나리오 쓰고 같이 촬영하고
같이 편집하고 그랬기 때문에 영화를 특정인의 것으로 누가 감독이다, 뭐 누가 제작이다 이렇게 특정인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건 처음부터 배제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레딧은 얄라성 영화연구회 혹은 얄라성 작품 또 서울영화집단 작품 이렇게만 남겼던 이유는 감독이라는 것도 결국 저는 상업영화를 나중에 제작을 했습니다만 감독이라는 것도 결국 권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뭐 치기 어린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공동제작 모든 것들을 공동제작으로 했기 때문에 크레딧을 남기지 않았었습니다. 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 국풍 기간이 81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영화상에서 그래서 아마 5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아주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국풍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풍이 지금 5.18 주간에 영화로 틀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무형의 이 요소인 문화가 그 1년 전에 그 사륙의 현장의 모습이 이 축제라는 난장판으로 이렇게 바뀌는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요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이 내용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5.18과 또 우리 사회의 지금 전반적인 문화들 모습도 한 번쯤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축제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아까 뭐 새 시대를 창조하는 것은 뭐 청년들의 열과 뭐 열의와 힘이다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그게 그 난장판에 붙어 있는 자체가 좀 희화적인 요소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마 어려운 시기에 그 영화를 찍는 과정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으신 상태에서 열의와 그런 어떤 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찍었던 게 지금의 기록이 돼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또 다큐멘터리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대에 같이 이런 역사적 사실과 또 이 문화적 충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유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82년에 저는 그 당시 3학년이었지만 대부분의 이 동아리 서클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다 위에 선배들이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졸업을 앞둔 선배들이 상업영화 현장인 흔히 충무로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저항이나 독립을 다루는 영화들의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가 가지고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대가 결과적으로 됐던 서울영화집단을 만들게 되는데요. 남영동에 사무실을 두고 창립을 했었고요. 저는 졸업생이 아니지만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특별회원으로 들어갔었고 그 판놀이 아리랑과 그 직후에 전남 구례에서 농민들이 농지세와 수리세 현물 납부 투쟁을 했던 그 사건을 놓고 구례에 직접 내려가서 이장님 집에 머물면서 그 수리세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제가 촬영을 담당을 했었고요. 아마 지금 기억하시는 그때 광주 내려와서 행사를 하거나 혹은 상영회를 했다면 서울영화 집단의 이름으로 혹은 돌아가신 홍기선 선배가 아마 주축이 돼서 상영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홍기선 감독님 뵀을 때 들은 거랑 인터뷰로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학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전국적으로 순회 상영을 하셨다고는 하셨거든요. 그때 상영했던 거는 그 서울영화 집단에서 만들었던 영화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제가 실물을 본 적은 없는데 슬라이드 형식으로 된 작품들이 꽤 있다고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한 장씩 넘기면서 미리 정해진 어떤 대본에 따라서 이제 현장에서 낭독하는, 그게 아마 여기서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선배분들한테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80년대 그걸 했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끝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좀 여기에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한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적인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영화집단의 영화였을 가능성이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남 구례 거기에서 있었던 이제 그 지금은 그 세금이 없죠. 그 수리세라고 그게 아예 그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물납부 투쟁.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아니라 그거에 저항하는 의미로 그 세금 대신에 쌀가마니를 가져다가 쌓아놓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저항했던 건데, 그 수리세라는 작품은 그것도 복원이 되어서 디지털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자면 최근에는 IPTV나 네이버 다운로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그 지금으로부터 이제 36년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하지만 수리세, 그러니까 수리세라고 돼 있지만 한번 찾아서 한 30분이 조금 그 정도 되는 작품이니까 관람해 보시면 좋고요. 오늘 보신 작품하고 연결해서 보실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촬영된 영상이랑 이렇게 인터뷰라든지 구술한 거가 서로 완전히 일치되진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병치된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특이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한동안 이 국풍도 마찬가지였지만 수리세 같은 경우도 만들어지고 나서 30년이 넘게 거의 보여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다큐멘터리 운동사나 독립운동사에서 이렇게 이런 게 있었다더라라고 하고만 넘어갔던 작품인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작품들이 발굴되고 다시 보여지면서 초기 다큐멘터리의 역사의 일부 어떤 수정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의도 있는 작품이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였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거랑 관련해서 이것도 저도 궁금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에 대한 내부의 평가는 당시에 어땠는지, 그리고 왜 이 작품 이후에 얄라셩 내부에서는 또 뭐 꼭 이런 형식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하는 게 그 시기에 조금 더 연장이 안 됐을까? 왜냐하면 이제 80년대 중반부터는 또 오히려 얄라셩은 본격적으로 거의 다큐멘터리 위주의 제작 집단으로 변모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왜 이 81년 이 당시에는 이 작품 이후에 그 맥이 한동안 좀 집단 내에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내부의 평가는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만족이라고 하는 게, 영화라는 게 늘 만족은 잘 안 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이 작품의 평가는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저하고 그 제가 같이 활동했던 그 80년 관악의 그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라는 그 서클 동아리 광고 방을 붙였을 때 저를 포함해서 16명의 이제 신입 회원이 들어왔는데요. 1980년. 네, 80년 제가 1학년 때 이제 16명의 신입 회원이 들어왔고 활동을 하셨지만, 현장에 그 영화 현장을 나간 사람들은 저 밑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활동을 했고 공대에서 넘어와서 또 관악에서 합쳐지면서 미대 또 인문대 사회대 이렇게 같이 활동했던 선배들은 전부 나중에는 결국 상업영화 현장인 충무로로 이제 나가게 됐고요. 우리 동아리 멤버는 아니셨지만 그거에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은 장선우 감독님이신데, 그분조차도 결국 또 극영화 상업영화로 이제 먼저 나가서 자리를 잡고 선배들이 조감독으로 가면서 감독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다큐멘터리를 처음부터 지향했던 그룹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녹음실 같은 거 지금 저기 뒤에도 이제 영사실이 있지만 이렇게 정말 자가 간이 녹음실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부터 편집 녹음까지를 책임지는 전체 프로세스의 이 재미들 혹은 거기에 그쪽에 원래부터 그래서 없어진 필름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제작을 했었고요. 대부분 다 극영화였고 지금 그 수리세는 서울영화 집단 작품이었으니까 얄라성은 아마 80년 4.19 그리고 이 지금 보신 국풍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편이었던 것 같고요. 극영화를 아마 좋아했었던 거 아닐까. 그리고 결국 극영화 상업영화를 하는 현장으로 다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감독들이 됐고 저만 빼고는 아마 다 감독님들이 됐던 것 같고 나머지 후배들은 상업영화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요. 그리고 85년 제가 입대한 이후에 얄라성은 거의 또 다른 성격의 동아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더더욱이나 후배들이 현장으로 나온 후배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절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90년대 초반에 얄라성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는 몰라요 잘. 근데 이제 그때 그 아까 질문해 주신 거랑 관련해서 오늘 보신 국풍 같은 경우는 92년, 93년에 그 동아리 있을 때도 제목만 들었지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동아리 사람 중에도 그냥 프린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빌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동아리에는 아예 보관돼 있지도 않고 대부분의 동아리 작품들은 그 없어졌거나 뭐 개인이 갖고 있지만 또 이미 그때부터 상업 영화로 데뷔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나의 흑역사기 때문에 절대 내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이미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도 이미 동아리 내부에서도 이 영화들은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영화들을 정말 최근에야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이 작품을 만들 무렵까지 초기 얄라성은 극영화에 집중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동아리는 거의 다큐멘터리 혹은 기록 영화 혹은 보도물 이런 거에 되게 천착을 하게 되고 극영화를 다시 제작하게 되는 93년에 이르러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초기 멤버들 같은 경우에 김인수 감독님처럼 그 상업영화 제작자로 혹은 실제로 연출을 하러 나가신 분들이 있었고 한편으로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뭐 동아리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나가셔서 서울영화 집단 활동을 하시다가 서울영화 집단이 또 약간 갈라지면서 서울영상집단으로 개명을 했고 서울영상집단은 지금도 있고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집단이죠. 그리고 또 얄라성에서 활동하셨던 이제 김명준 감독님 같은 분은 노동자 뉴스 제작단을 또 만드셔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얄라성의 창립 멤버이자 봉대 시절부터 서울 영화 집단을 거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홍기선 감독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장상곤매 창립에도 관여를 하셨고 장상곤매의 제2로 작품 그 이번에도 상영이 되죠. 오꿈의 나라 각본 작업을 이제 홍기선 감독님이 하셨었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활동들이 그 80년대에 이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에서 끝난 게 아니었고 그 이후에 상업영화 현장이나 노동자뉴스 제작단, 서울영화 집단이나 서울영상집단, 장상곤매 등등의 활동들로 이어져 갔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렸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현장에서 만나서 오늘 찍어야 되는 작품들 같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모여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인상에 남는 건
장면에도 잠깐 나오지만 밤새고 새벽에 되면 이 만취자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사 끝나고 남아서 술 드시는 행사장이 거의 뭐 술판이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만취한 사람들이 새벽에 그 풍기는 악취와 함께 뭐 그런 장면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반대 시위가 부분적으로 있긴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워낙 방대하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기동성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 장면 저 장면을 건져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이 전체 행사를 덮을 만한 목소리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 속에서 어쨌든 장면들을 건져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뛰어다녔던 기억이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최대한 많은 장면을 건져야 하지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촬영 여건이나 공간이나 그다음에 필름의 한계. 지금 같으면 디지털 같으면은 뭐 마구 돌려도 충분히 많은 소스를 건질 수 있었겠지만 필름이 당시에 그 8mm 한 카트리지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를 장착하면 3분 30초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10개를 찍어도 33분 분량밖에 안 나오니까 편집하고 나면 이렇게 17분을 건지기가 참 쉽지는 않으니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8mm 작업하면서 도큐멘터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충실히 기록한 다음에 결국 편집도 이제 그 편집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관방을 잡아놓고 벽에다가 필름을 쭉 널어놓고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가면서, 왜냐하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원본이기 때문에 8mm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사실 당시 화폐를 지금 걸로 1대1 이렇게 환산하기는 쉽진 않은데, 이제 다른 인터뷰 같은 데서 말씀하셨던 금액들을 비교해 보니까 한 10분 정도 되는 8mm 영화 하나 찍는데 드는 비용이 그 당시 대학 등록금 한 반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은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필름 값도 그렇지만 뭐 카메라를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어서 그거를 빌려 쓰기도 했고요. 제일 많이 이제 회비로 주머니 돈을 털어서 냈지만 제일 결정적으로는 그 제5회 청소년 영화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을 2편의 상을 받았는데 상금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당시 7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고, 상금 받자마자 남대문 시장에 쫓아가서 다시 영상기와 카메라를 샀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고도 돈이 남았었으니까 그렇게 영화를 찍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학 문화, 청년 문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들은 무장한 경찰들 있죠. 전경들이 행사장 곳곳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들 보면서 저 전두환 정권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것도 같고, 그리고 잠깐 엉뚱한 생각이기도 한데 그 보혜 소주병이 요즘 바뀌었잖아요, 다시. 그래서 그 소주병이 보이는 거 보고 좀 익숙한 생각도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국풍 영화 보기 전에 장상곤매에서 제작한 옥꿈의 나라 봤는데요. 작년에 이제 다시 뭐 리마스터링이라고 하나요? 파업전야가 재작년에 리마스터링을 했고요. 네. 오 꿈의 나라가 이 작품하고 함께 작년에 리마스터링 복원을 해서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파업전야를 작년에 보고 올해 처음 옥꿈의 나라를 보게 됐어요. 근데 80년 그 불같았던 시대를 이렇게 극영화로 재현된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귀한 작업들을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해주셨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상곰매의 뿌리라고 했던 얄라형은 어떤 곳일까라는 궁금함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GV 통해서 어떤 분들이었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시 이제 영화과가 있었던 대학이라고 하면 중앙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 동아리로 영화과가 없는 학교에 동아리로 얄라상이 이제 최초로 동아리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가 서울영화집단 이제 초기에 고대생들이 찾아와서 영화 동아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돌빛이라는 고대 동아리가 출발을 한 이후에 전국의 대학들이 다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영화 동아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미 제가 신입생 때부터 선배들이 영화 이제 극영화죠 주로 극영화의 카메라 워킹부터 시작해서 조명이라든지 시나리오 그리고 뭐 다양한 테크니컬한 것들까지 이미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강의를 해주셨고요. 그런 커리큘럼들을 찾아온 고대생들한테도 전수를 해 주어서 돌빛이 탄생했었던 것 같고 뭐 그냥 교육 커리큘럼을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만큼 또 선배들이 영화에 관심 많아서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이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그 107일간의 휴교 동안에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학생들은 그런 걸 보실 일도 없고 봐서도 안 되지만 학내에 이제 군인들이 점거한 건 물론이고 정문에 다 장갑차들이 서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81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1년이 이제 막 지났을 때 저런 걸 기획했던 전두환의 그 악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무렵 전두환 정권 밑에 저도 이제 현역 군대 생활을 갔었고요.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역사도 그리고 기록이라는 게 새삼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를 제가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오늘 보신 국풍 이외에 이제 얄라형이나 서울영화집단에서 만들었던 영화들을 좀 포괄적으로 모아서 좀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놀이 아리랑 같은 경우는 서울영화집단의 창립 작품인데 그 작품도 어떻게 보면 광주 사실 이번에 좀 빠져 있긴 한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민주화 운동하고도 관련돼 있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작품은 당시 연우무대라고 하는 데서 이제 올려졌던 약간 실험극,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실험극. 이제 나중에 배우로도 이렇게 하셨던 김명곤 씨 같은 경우가 참여하셨던 실험극인데 그거를 서울영화집단 회원들이 촬영한 거에다가 이제 그 연극을 본 관객들의 반응이나 회원들의 토론 같은 게 사운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흥미로운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흥미롭게도 거기에서 이제 출연하셨던 김명곤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임권택 감독님의 개벽 같은 작품에서 전봉준 역할을 또 맡아서 연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작품들이 좀 모아서 상영돼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약간 부연하자면 실제로 이제 80년대 중엽에 이르면 이제 서울대학교 외에도 되게 많은 동아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각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대영연, 대학 영화 연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무렵에 출범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가 또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누에라고 하는 영화 동아리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선배들의 모금을 통해서 이화여대가 1985년 그 무렵에 중반 무렵에 만들었던 그런 기록 영화들을 다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에서 좀 상영이 될 예정이에요. 이제 뭐 그런 작품들을 포함해서
초기 이제 동아리들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졌던 좀 당시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상영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쭉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2학기가 훌쩍 지나서 학교가 다시 열리고 그 굉장히 무기력한 생활 그런 것들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80년 9월 이후이죠. 계약을 했을 때가 9월 중순쯤 됐기 때문에 정말 한편으로는 무기력하고 한편으로 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뭐 아까 그 정경이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무렵에 아예 이 사복을 입은 경찰들 그리고 학내에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학교 안에 계속 그런 시절들이 81년에도 이어졌었고 그 이후에도 또 휴교가 있었죠. 그래서 뭐 대학생들의 심정을 지금 뭐 다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매일 그 학교를 가면 도서관에 있는 그 건물에 학생들이 떨어져 내리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카메라를 잡았던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그 기록들이나 이런 부분들로라도 그걸 메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국풍이라는 거를 아마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 한편으로 그 시절에 어떻게 견뎠을까 싶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까지 이제 잘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뭐 저는 광주와 참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고요. 네. 좋은 기회를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잠시 또 질문이 갑자기 나와서 연장됐습니다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그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하셔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주신 김인수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